그 순간 저의 30년이 무너졌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쓰러진 저를 부축하며 울고 있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발 눈을 뜨세요. 그 목소리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이제 5살이 된 내 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날 저는 그저 단 2시간 집을 비웠을 뿐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신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 서연이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에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 없이 성공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빈 그네처럼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이 인사하던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서 있는 그 자세. 30년 전 제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딸기 알레르기,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그 직원은 제 딸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목에 보이는 낡은 천팔찌의 서연이라는 이름. 30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 울던 제가 딸에게 만들어준 그 이름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고 이상하게도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회사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딸을 잃은 아버지와 버려졌다고 믿은 딸이 30년 만에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5년 저는 38살의 작은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아내와 5살 딸 서연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아빠, 아빠.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래? 우리 서연이가? 응. 아빠처럼 멋진 사장님 될 거야. 그 말을 할 때 반짝이던 서연이의 눈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아빠가 회사 크게 키워놓을게. 5월 14일 일요일,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휴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갔고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서연이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기계가 갑자기 멈췄는데요. 내일 납품건인데 어떡하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요일인데 서연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하지만 납품이 늦어지면 큰 손해였습니다. 서연아, 아빠 잠깐 공장 가야 해. 너는 집에서 TV 보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네, 아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뽀로로 다 보고 아빠 기다릴게.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배고프겠네. 빨리 가서 저녁 해줘야지. 제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왜 안 잠갔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뽀로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 서연이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베란다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저희 딸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빈 그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종 아동 이름은 김서연. 나이는 5살. 실종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공장에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없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이 조심히 말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아내가 친정에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었어야죠. 왜 서연이 혼자 두고 공장에 갔어요? 왜? 우리 서연이 어떻게 해요? 아내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끼던 인형. 서연이가 그린 그림. 서연이 옷. 모든 게 그대로인데 서연이만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새 한 마리가 나무에 둥지를 지었단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웠지. 어느 날 사냥꾼이 새끼를 데려갔어. 어미 새는 날마다 둥지로 돌아와 새끼를 기다렸단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0년이 지나도 어미 새는 그 둥지를 떠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물었지. 새끼는 이미 없는데 왜 아직도 기다려? 어미 새가 대답했단다. 내가 떠나면 새끼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못 찾잖아. 저도 그 어미 새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상상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서연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제 삶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일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딸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생각 하나만 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키웠습니다. 직원이 10명이던 공장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회사가 커져도 제 딸을 찾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밤에는 서연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3명, 그리고 마지막엔 5명까지. 전국의 고아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곳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연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이나 지났는데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미.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미친 듯이 일만 하고 나는 매일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제 그만 놓아요. 아니, 놓을 수 없어.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아야지.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건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이 사라진 겁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면 서연이가 돌아오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직원은 1000명이 넘었고 매출은 수백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것을요. 일에 미쳐있지 않으면 딸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서랍 깊숙이 딸의 이름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에 서연이라고 수놓은 이름표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이름표야. 서연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딸은 그 이름표를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였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밤마다 그 이름표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아빠가 기다릴게.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3이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탐정들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사장님,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 딸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8이 됐고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째 되던 해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제 비서가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번 신입사원 중에 꽤 괜찮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 누군데? 한지우라는 여직원인데요.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고 스펙도 완벽합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야 매년 들어오니까요. 그래, 잘 교육시켜. 네, 사장님. 첫 임원회의 날, 신입사원들이 소개됐습니다. 10명의 신입사원들이 한 명씩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영입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서 있는 자세. 30년 전 제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직원 신상 좀 알려줘. 네, 사장님. 잠시만요. 비서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름 한지우.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출생지 미상. 학력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특이사항 고아 출신. 보육원에서 성장. 고아 출신.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997년 3월생이면 서연이가 사라진 게 1995년 5월이니까. 누군가 키웠다면 출생신고를 그때 했을 수도.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아이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앉으세요. 네, 사장님. 그 아이는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눈빛. 입사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 어때요? 감사합니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내 질문에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을 할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 모를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분노, 아니면 원망.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내 딸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5살이던 아이는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하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마치 제 피가 그 아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때, 점심 먹을 때, 복도에서 걸을 때. 저는 비서에게 부탁했습니다. 한지우 직원, 내 보좌 업무 좀 시켜봐. 가까이서 배우게. 네, 사장님. 하지만 너무 티는 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제 옆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회의 중에 메모할 때 왼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제 딸 서연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는 왼손잡이네요. 오른손으로 고치실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왼손잡이도 괜찮아요. 두 번째, 그 아이는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디저트로 딸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딸기를 피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 딸기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4살 때였습니다. 딸기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기 알레르기네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그 아이는 높은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0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높은 곳이 좀 무서워서요. 제 딸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회전목 많은 타도, 관람차는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나 높은 거 무서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왼손잡이, 딸기 알레르기, 고소공포증. 제 딸과 전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아.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 아이의 손목에서 팔찌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으로 만든 팔찌. 거기에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 제가 직접 수놓은 글씨체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위해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천에 서연이라고 수를 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가 딸 바보라며 웃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딸은 그걸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날, 그 이름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달과 별이 있었단다. 별은 달의 딸이었어.
어느 날 구름이 와서 별을 가렸지. 다른 딸을 찾으려고 매일 밤 하늘을 헤맸어. 30년이 지났어. 어느 날 구름이 걷혔어. 그리고 다른 별을 발견했지. 근데 별이 말했단다. 당신 누구세요? 전 당신 모르는데요. 달이 울며 말했어. 나는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별은 대답했어. 30년 동안 저를 찾았다면서 왜 제 옆에 없었어요? 저는 늘 혼자였는데. 그 이야기처럼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 아이는 저를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제 회사에 왔는지를요. 며칠 후 저는 그 아이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부산 공장 점검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어릴 때 기억나요? 조금요. 보육원은 언제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이 보육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선 그 아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어떤 남자가 절 안고 우는 꿈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딸을 찾지 못한 날들. 저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혹시 그게 나였을까? 퇴근 후,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요? 회장실에는 우리 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 찾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찾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린 사람을 왜 찾아요?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입양 부모님께 들었어요. 친부모가 저를 버렸다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게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해요? 그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5살짜리를 혼자 집에 두고 사라진 게 오해예요? 보육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 게 진짜 오해일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사장님. 저 우연히 이 회사 온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제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주셨어요.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라고요. 그 사진 속 남자가 사장님이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지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컸는지 보여주려고요. 버렸지만 잘 자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장님 보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천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그 아이가 이름표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그리고 자기 손목에 팔찌를 봤습니다. 똑같은 글씨체. 이게 뭐예요? 내 딸을 위해 제가 만든 거예요. 30년 전에. 나는 당신을 아니, 내 딸을 버린 적 없어요. 내 딸이 사라진 날, 나는 단 2시간 집을 비웠고, 돌아왔을 때 당신은, 아니, 내 딸은 없어졌어요. 납치된 거였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못 찾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여기 있어. 제발 돌아와. 하지만 편지는 딸에게 닿지 않았어요. 딸도 매일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날 버렸어? 하지만 그 편지도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각자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딸을 버린 게 아니라 찾고 있었고, 딸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는 걸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찾았어요? 그럼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30년 동안 의리요. 다음 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만약 맞다면 어떡하지? 둘 다 무서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지우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릴 때 뭘 좋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형이요. 특히 토끼 인형. 서연이도 토끼 인형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응. 분홍색 토끼 인형을 항상 안고 다녔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끔 분홍 토끼 꿈을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9%. 부녀 관계가 확실함.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자그마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딸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어떻게 제가 납치당한 거예요? 저는 오래된 경찰 기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그날 이웃집 남자가 너를 데려갔대. 그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너를 키우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아마도 그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너를 보육원에 맡겼고, 보육원에서 출생신고를 다시 한 것 같구나.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은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양부모였나 봐요. 아마도. 그 사람들 저한테 잘해줬어요. 가난했지만 사랑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분들이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재혼? 못했지. 너희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나는 일만 했어. 너를 찾는 것과 일하는 것. 그것만 했어.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응. 이제 안 외로워. 너를 만나다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단다. 며칠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이미 팔렸는데? 괜찮아요. 그냥 밖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응. 저기 베란다에서 내가 늘 밖을 내다봤어. 서연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해요. 우리는 동네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 빈 그네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그네는 기억나니? 아니요. 네가 제일 좋아하던 그네야. 매일 여기서 놀았어. 저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앉는 그네였습니다. 서연이도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아빠, 밀어주세요. 그래.
저는 서연이의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30년 전처럼 그네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기분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 좋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연이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내가 돌 때 사진이야. 진짜 귀엽네요. 이건 3살 때, 이건 4살 때, 그리고 이건 5살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서연이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저희 아이 기억 못해요. 근데 왜 눈물이 나죠? 그건 내 마음이 기억하는 거야.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처음에 이 회사 들어올 때 복수하려고 왔어요. 그래, 알아. 절버린 아빠한테. 나 잘 컸어요. 당신 없어도 잘 컸어요라고 보여주려고 왔어요. 응. 그런데 아빠 만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제 마음이 아빠를 기억했던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어. 아빠,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성을 바꾸고 싶어요. 성을? 네. 한지우가 아니라 김서연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죠. 저 원래 김서연이었잖아요. 서연아. 네, 아빠. 30년 만에 듣는 그 말. 서연아. 네, 아빠.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 이해하실 수 있죠? 며칠 뒤, 저는 회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이 회사를 키운 이유도 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지우 씨, 아니 김서연 씨는 제 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김서연 씨는 제 후계자로 훈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서연이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회사 일도 어렵고, 아빠 딸 역할도 어렵고.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3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 그래도요. 서연아, 너 어릴 때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 커서 아빠 회사에서 일할 거야라고 했어. 정말요? 응. 그 말이 이제 이뤄진 거야.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그런 말 했었다니. 그래. 그래서 아빠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켰어. 언젠가 내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며칠 후, 저희는 함께 옛날 집 앞 놀이터로 갔습니다. 사진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빈 그네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여기 서요. 그래. 우리는 그네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비어있던 그네. 이제는 그 그네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보관했던 낡은 이름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30년이 담긴 것이니까요. 저는 그 이름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 오늘 아침 서연이가 제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커피 드세요. 고마워, 서연아. 아빠, 오늘 회의 자료 다 준비했어요. 그래? 우리 딸 일 잘하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딸 하나 없었던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되찾은 이 순간이 제 인생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행복해. 저도요, 아빠. 전 30년 동안 버려진 아이였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딸이 됐어요. 너는 한 번도 버려진 적 없었어. 항상 사랑받는 딸이었어. 서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거죠? 그럼 절대로. 이번엔 내가 널 놓지 않을게.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남은 인생은 딸과 함께 살아갈 거야. 저는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것을요. 30년이 걸려도 세상 끝까지 가도 진짜 가족은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위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